한 사람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죽을 썼어도 이력저력 점수를 맞추면 합격 점수가 된다 안 된다? 되니까. 예? 근데 다른 데 죽 써버리고 여기서 90점이 안 넘어가 버리면 그럼 한 개 차나 두 개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발의 최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불합격자의 몇 프로가 되어버려요. 몇십 프로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우리가 이번 특강은 쉬운 부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공고된 대로 테마 특강이라 했죠. 테마 특강이니까 방금 이한 2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과 3편에 중개 실무 요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령에서 여러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한 군데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 우리가 그 중요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니까 진행하는 방식은 예컨대 수업이 이제 2시 가까이 끝난다면 여러분 이제 3시쯤에는 1시간 정도 되면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집에 가까우신 분도 다녀오고 해야 하니까 3시부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시험을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15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문제가 다 고급 문제니까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풀기 어렵지만 방금 말한 대로 이 훈련을 해줘야 하니까 문제를 푼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가 문제 해설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문제 보시면 1번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 목적인데 여기에 우리가 2년에 한 번꼴로 매년 출제했던 거죠.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던 것을 2013년까지 내고 14년에 끊어진 거예요. 이게. 특히 2014년도에는 일조의 법 목적이 개정이 됐다 했어요. 개정이. 그래서 그 전에 2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가 2014년에 삭제됐다 했죠. 그래서 올해 시험의 문제에서는 2번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는 투명한이 생략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나오면 틀린 점이 됨을 주의하시라 했어요.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요약집 3페이지에 1번 박스죠. 요약집 3페이지에 1번 박스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암기 방법이 뭐였어요? 업무, 전문, 중국이고 가로로 두 번째 박스의 CF에 2014년까지 있었던 법 목적이 들어가 있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물론 국민재산권 보호라든가 다 틀린 지문이 되니까. 다음에 2번 보시면 3페이지 밑에 2번 박스죠. 3페이지 밑에 2번 박스가 바로 2조의 용어의 정의인데 출제하는 모습은 두 가지라 했죠. 하나가요 2번 3번처럼 그 박스 2조 1호의 중개하고 3호의 중개업을 판례에 비추어 물어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중개라 하면 법당 알선이라 배웠습니까? 중개업이라 하면 의보업이라 배웠죠. 판례가 많이 있었죠. 자, 풀어보면 우리가 틀린 것은 1번은요. 의보업이 다 있잖아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니까 의보업이 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2번은요. 주된 행위는 컨설팅 행위인데 여기에 부업으로 부수해서 사이드 잡으로 우리가 중개업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중개는 사실행위란 말 기억난가요? 4번은요. 4번은 중개 여부는 두 번째 줄에 중개 의사 가지고 따지지 않죠. 세 번째 줄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뭘로 결정한다?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결정한다 했습니까? 주관적 의사가 틀렸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 이렇게 자주 나왔다 했어요. 4번 판례가.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말씀드렸고 2번 판례를 좀 소개하면 우리가 새마을금고나 마을금고나 우리가 이런 데서 신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요.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누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냐면 공신력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서